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기업을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인데 정유각이라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유각이 도대체 무슨 기업이라길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럼 미래에셋 벤처 투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성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릅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자금을 모아서 벤처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벤처 기업에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펀드 이름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외부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부르고 있죠. 시리즈 B 같은 경우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 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 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정유각이라는 회사에 지속적인 투자했던 내역인데요. 2022년 시리즈 C 투자 이후에 또 2022년에 D 투자까지 또 올해 3월에는 비공개로 투자한 건데 도대체 무슨 회사이길래 투자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유각이라는 회사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인데요. 도축한 돼지를 하루에서 4일 안에 안방에 공급할 수 있는 초신선 돼지로 주목을 받고 있죠. 보통적으로 기존 축산 시장의 유통 과정은 6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농장, 도축, 육가공, 그리고 도매, 중도매, 소매, 그리고 소비자까지 이렇게 유통 단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물류비라든지 창고 비용 때문이란지 그런 비용 때문에 제품 가격의 상승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육각은 농장에서 도축과 육가공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이렇게 3단계 과정으로 간소화시키면서 제품 가격을 싸고 신선하게 공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형태라서 사실 이커머스 형태로 봐도 무방한데 그렇다면 정육각이란 기업은 이커머스의 모멘텀을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듯 싶습니다. 사실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커머스는 반사이익이 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통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제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쿠팡이나 테무, 알리,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를 왜 지금 현재 활용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값이 문제죠. 값이 싸니까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육각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모멘텀을 생각해 보자면 한국 1인 가구 비율인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1인 가구 비율 늘어나는 뉴스 종종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표만 봐도 알 수가 있겠는데 2040년이 넘어서는 1인 가구 비율이 35% 이상이 되죠. 이 1인 가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비 규모와 쇼핑 형태별 비율을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1인 가구 월평균 소비 규모는 103만 원인데 이 중 온라인 소비 비율이 약 53%, 온라인에 비해 약 7%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1인 가구는 저렴한 가격과 소량 구매를 고려한 적절한 구매처가 온라인이라서 그러는데 오프라인은 저렴한 가격을 찾으려면 이곳저곳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기에 좀 더 편리한 온라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 소비율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커머스에 해당하는 정육가게 매출도 오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표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2026년에는 16조 4천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래요. 현재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마우스 클릭 딸깍 한 번으로 배송되는 이커머스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정육강이 각광을 받을수록 초기부터 투자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단기적으로만 봐도 상당한 변동성을 지금 지니고 있는데 최근 2024년도에는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하이퍼 엑셀 투자 사실에 부합되어서 상승했던 모습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약 한 달 전쯤에 이 흔히 심리선이라고 불리는 21 이평선을 좀 이탈을 했는데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5,500원 부근과 그리고 최근 저항대 부근에서 21평선인 5,500원 부근인데 만약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사실 상승 시에는 지금 6,700원에서 7,000원대에서 지속적인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물출에 즉 매물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 매물대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 정유가의 각광으로 상승할지는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